그럼 얘는 인슐린 주사 치료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를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몽쉘통 뺏으면 됩니다. 탕으로 불태우면 돼요. 뭔 소리야? 그냥 굶기면 돼요. 그래서 좀 굶기다 보면은 치웠던 표적 수용체를 다시 채워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형광염병도 사실 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 볼게요, 여러분. 자, 티록신은 쌤이 적어보세요. 열 발생량과 관련된 녀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열 발생량.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기초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체온 조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오케이? 여기 두 번째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 피드백 얘기했던 게, 자,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를 해요. 그럼 내하수 전염에서 TSH가 분비가 되고 그 자극을 받은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를 하면 증가된 티록신이 얘네들을 억제해서 다시 줄어들고, 근데 티록신이 너무 줄어들어 있어. 그럼 그걸 인식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TRH랑 TSH를 다시 분비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과정 우리가 아까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때 여러분 티록신이 분비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비가 좀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요게 얘들아 쌤이 몇 년 전이야? 한 6년 전쯤부터 이거 수능에 나올 거야. 그러고 미뤘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올해.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계속 미뤘는데. 근데 쌤이 이걸 왜 미뤘냐면 얘들아, 이 수능 출제진이랑 의대 편입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험에 있었던 내용들이 자꾸 수능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낙수효과가 있어요. 조금씩 넘어와요. 내용. 근데 요 내용은 그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이미 나온 지 오래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쌤이 어떤 시점부터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냐면 그게 5년 전에 최초로 EBS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올지도 모르죠. 아무튼. 자,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여러분 적으세요.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갑상샘이라고 하는 이 분비 기관의 기능이 너무 올라가 있다, 업돼 있다는 뜻이에요. 되게 적어. 네, 적었어. 자,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러분 적으세요. 티록신 분비량이 떨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쌤이 X 쳐놨죠. 이거 잘 안 나와요. 우리가 볼 건 얘네입니다. 얘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쌤이 지우고 옆에 다른 거 적어놨죠. 여러분 따라 적으세요. 첫 번째 거 지우시고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만약에 갑상샘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적었죠. 갑상샘 종양 발생. 네, 얘들아 봐봐. 갑상샘에 종양이 발생하면 종양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느냐?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과다 증식한 경우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너무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종양이라는 거. 모두. 그럼 얘들아, 갑상샘에 있는 세포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럼 갑상샘은 원래 TSH의 자극을 받아야지만 일을 하기 시작해요. 티록신을 분비하는 일을. 근데 얘가 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TSH의 자극이 없는데도 뭘 한다? 티록신을 엄청나게 많이 분비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티록신 분비량이 굉장히 높은데 그 티록신이 뭘 하니까? 음성 피드백으로 TSH랑 TRH를 누르니까 TSH하고 TRH 양은 어때요? 엄청나게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도 티록신은 높다고. 오케이? 그래서 TRH, TSH는 낮고 티록신의 양은 높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종양이 시상하부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양이 시상하부에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TRH 양이 미친듯이 높아지죠. 맞아요?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를 하니까. 그럼 높아진 TRH가 미친듯이 누굴 자극해요? 내하수 전엽을 자극하니까 TSH 양이 미친듯이 올라가고요. 높아진 TSH가 갑상샘을 계속 자극하니까 누가? 티록신도 미친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높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 지점에 있는 내하 수치의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요, TSH가 TRH 자극 없이도 미친듯이 높겠죠. 그럼 그게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티록신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겠죠. 근데 높아진 티록신이 누구는 억제해요? TRH는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TRH의 양은 낮고요, TSH 양은 높게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익혀놓으세요. 쌤 지난 시간에 핸드폰 바꿨다 얘기했나? 근데 이거 아이폰 15 프로 맥스 1테라라 했잖아. 큰 거 샀거든. 바꿨어 얼마 전에. 그 구매하고 2주 안에 가면 원하는 걸로 다시 다 바꿔준다고 하더라고. 너무 무거운 거 같아서 바꿨어. 그래서 그냥 아이폰 15 프로 맥스? 프로. 맥스 말고 프로로 샀는데 써보니까 별로인 거 같아. 다음 주에 가서 다시 맥스로 샀는데. 그게 돼요 또? 됐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뽑기 잘못했어. 이거 250만 원짜리인데 막 엄청 버벅여. 핸드폰 쓸 때 빡쳐 안 빡쳐? 빡치지. 삼성을 바꾸요. 어? 삼성을 바꾸요. 애플. 이미 애플 생태계에 파묻혀가지고 나는 태어날 수 없어. 그리고 쌤은 이거 아이패드를 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얘 때문에 못 바꿔야 돼. 내중의 새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추운 사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의 온도가 얘들아 예를 들어서 좀 추워서 18도야, 18도. 오케이? 그럼 내가 좀 추워가지고 온도를 올리죠. 몇 도가 좋아? 25도? 너무 덥다. 몇 도가 좋아? 23도? 너무 높다. 몇 도가 좋아? 19도? 19도네. 19도 딱 맞추는 거지. 좀 열이 많아서 19도 맞추는 거지. 그럼 그런 19도를 우리가 뭐라 불러? 희망 온도라고 부르잖아. 희망 온도. 맞아? 그러면 현재 온도가 있고 희망 온도가 있으면 현재 온도가 희망 온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잖아. 이 방의 온도를. 체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체온도 현재 체온이 있고요. 시상하부에서 설정하는 온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몸의 희망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상하부에 설정하는. 이해돼요? 그래서 좀 추워. 그럼 체온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겠죠. 그럼 희망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체온이 어떻게 돼요? 그걸 찍 하고 이렇게 따라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추운 상황이에요. 추운 상황. 추워. 맞아?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좀 더운 것 같아. 그럼 설정 온도를 어떻게 돼? 쭉 하고 떨어뜨려. 그럼 체온이 다시 이렇게 쭉 하고 따라가는 이런 방식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때 내가 체온이 상승하거나 하강해야 돼. 적으세요, 표. 체온이 상승해야 되거나 하강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걸 뭘 통해서 하냐면 이름 잘 보세요. 헷갈립니다. 열 발생량, 즉 내 몸에서 열을 얼마나 만들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티록신으로 조절을 하는 거겠죠. 저 드림 렌즈 저거 진짜 또 안 보이지? 뭐야? 뭐야? 뭐야 안 보여? 너 어제 드림 렌즈 꼈어 안 꼈어? 꼈어? 너 내가 오늘 엄마한테 전화할게. 드림 렌즈 말고 안경 껴줘. 너 근신이다. 원신이? 아니 너 시력 말고. 너 가까운 게 안 보여? 먼 게 안 보여? 먼 게 안 보여? 이건 원시야. 너랑 똑같은 거. 야 봐봐. 야 이 돋보기 여기. 너 이거야?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열 발생량을 체온을 올려야 될 때는 열 발생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오케이? 오히려 다른 건 뭐냐면 열 발산량입니다. 여러분 헷갈립니다. 이거 잘 구분하세요. 즉 열을 내 몸에서 얼마나 방출시킬지 내보낼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체온을 올린다는 건 춥다는 소리잖아. 열 내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더울 때 체온을 내려야 된다면 열을 만드는 건 줄이고 내보내는 건 높여야겠죠. 오케이? 이런 방식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쌤이 여기다가 뭐를 적어놨냐면 자, 아까 여기가 추운 상황이라며 추워. 맞아? 그럼 이때 뭐 하겠어, 얘들아? 열 발생량은 높이고 열 발산량은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시상하부가 설정해 놓은 온도를 얘가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이해돼요? 언니 이해돼?
이것들은 내가 막 광대처럼 앞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할 때는 좋아하는 거 있고 수업할 때는 자 그래서 앞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춥습니다. 추워요. 그러면은 적으세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겠죠. 증가입니다. 시상하부 설정 온도 증가입니다. 드림렌즈 너 알아 몰라 어딘지. 야 94페이지 위에 추울 때 위에다 적어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 증가. 그렇게 되면 열 발생량은 증가하고요. 열 발산량은 떨어져야겠죠. 그럼 발생량이랑 발산량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볼게요. 여러분 발생량은 뭐 교감신경에 의해서 아드레날린, 내아수 전염에서 ACTH, 부신근질에서 당코코 이런 거 있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밑줄 TSH에 의한 티록신 분비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열 발생량은 그냥 티록신이 짱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에 비해 열 발산량, 내가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열의 양은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더우면 얼굴이 붉어져, 창백해져? 붉어지지. 추우면 창백해지잖아. 거짓말 아니야? 말을 해. 이러고 있어. 창백해져? 뭐가 안 돼? 얘 아니었나? 지난번에 그 이상한 소리 야, 너 추워? 아니요? 그거 옷 왜 입었어? 추워서요. 이거 너였나? 네. 너지. 나 진짜 너무 추워. 여기 나 빼고 다 아이라는 게 진짜. 그럼 너네는 이랑 있으면 근데 너가 아닌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좀 아는 사람이랑 있으면 근데 너네는 그럼 이랑 있으면 약간 기빨려 진짜. 너는 진짜 기빨릴 것 같아. 넌 나랑 있을 때도 표정이 기빨린다는 표정이 이렇게. 작은민 너도. 제가 제일 심해. 기빨려. 너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열 발산량을 조절을 하냐면 두 가지 방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 내 몸에 지나가는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피해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봐봐. 내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피해 양이 많아지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붉어지는 거야. 그럼 피해 양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국 혈액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열이 있잖아. 그게 바깥쪽으로 많이 뺏기게 되겠죠. 맞아? 근데 내가 추워. 바깥쪽으로 내보내면 안 돼.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적게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는 거고 바깥쪽으로 뺏기는 혈액의 열량도 줄어들겠죠. 이해돼요? 두 번째는 임모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모근. 이 한자인데 여러분 설 입자에 털 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서는 느낌. 그게 이 모공에 있는 근육에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털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축되면은 땀 분비가 억제가 되고 여러분 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화학도 그렇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뭐 물의 비열값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몸에 물이 젖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물이 기화되면서 몸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한다? 뺏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열 발산료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쌤이 정작 여기다는 밑줄 안 그어놓고 어디다 밑줄 그어놨어요? 이 앞에다 밑줄 그어놨죠. 그래서 모세혈관 수축, 잇모근 수축 이거 추울 때 하는 건데 이때 누구에 의해서 밑줄?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밑줄 그어놨냐? 이거 안 해오면 못 풀어요. 몰라요. 우리도. 이해했죠? 굳이 연상을 하자면 너무 추우면 막 오들오들 떨잖아.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 너무 더우면 오히려 사람이 축 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울 때가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더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열 발산량은 증가하고요. 열 발생량은 감소하는데 열 발생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야 된다면 밑줄 티록신 분비량 감소 이것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열 발산량 증가는 아까 우리가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 잇모근 수축이었다면 여기서는 모세혈관 확장, 잇모근이 확장되면서 모세혈관 확장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고요. 잇모근 확장되면서 땀이 미친듯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추울 때가 뭐였어요 얘들아?
교감이었지. 그럼 더울 때는 뭘까? 부교감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부교감 아니에요. 밑줄 그으세요. 교감신경의 완화. 즉 교감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얘가 그냥 없어지면은 그냥 더울 때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교감이 아니에요. 더울 때는. 추울 때 활성화됐던 교감신경이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3초합 조절을 좀 봐야 되는데 옛날에 적어놨던 거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일단 3초합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전 지식은 여러분 3초합이 뭐에 비례하는 값이다? 적으세요. 농도에 비례하는 값이 돼요. 농도에 비례하는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혈장 3초합이랑 오줌 3초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줌 3초합이면 지금 오줌이 얼마나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줌의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줌의 농도. 여러분들은 빤듯하게 적으세요. 제가 대충 적은 거란데. 근데 혈장 3초합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오줌이랑 비교해서 혈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혈장 뭔지 아는 사람 혈장? 뭐야? 피. 벌써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없어 보여. 맞지 않아요? 어? 피해. 장화? 장벽이라는 거. 어? 장막? 피해 장막? 피해 장 뭔 소리야? 피의 장막이. 야, 씨발 피해 장막이 뭐냐고 내가 그걸 묻고 있잖아. 균수가? 혈판이야? 혈판이 뭐예요? 심장이. 판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별 분신 같은 말 다 나오네 진짜. 얘네 무슨 연계 국어냐? 혈장 그거 노란색 그거 아니야? 근데 영어라도 열심히 해라. 한국어 못하는데 지금 영어라도 해야 돼. 혈장 노란색이야? 노란색 이게 그거. 오줌도 노란색이야? 혈장은요 여러분 혈액에서 세포 성분을 뺀 걸 얘기합니다. 세포 성분을 뺀 거. 그러니까 혈액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을 싹 걷어내고 나머지만 남긴 걸 혈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냥 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피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오케이? 내가 무슨 중3이 피라고 얘기했으면 오구오구 해줬겠다. 고3이 씨발 피. 뭐라는 거? 제일 근접하지 않습니까? 나온 스탑 중에서. 뭐라는 거 같은데.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혈장 3초합은 뭘 얘기하겠느냐면 그냥 오줌과 비교되는 내 몸, 내 체액의 농도, 정확하게는 체액의 농도예요. 내 몸의 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혈장 3초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얘들아. 쌤이 아까 적으세요 여러분. ADH 항 인용물의 양이 뭐라 그랬지 얘들아? 오줌한테 내가 뺏어오는 물의 양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맞아? 야 그러면 내가 ADH가 분비가 됐어. 그럼 오줌한테 물을 뺏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내 몸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 이성이. 너 여기 물 마셨어. 너 방금 물 처마셨잖아. 맞아? 그럼 물을 마셨으면 네 몸의 물의 양이 올라가지. 맞아? 그럼 오줌한테 물을 뺏어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ADH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ADH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내 몸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물 마셔서 ADH 양이 줄었으니까, 그치? 그럼 오줌한테 물 뺏어 안 뺏어? 안 뺏어오겠죠. 그럼 오줌의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내 몸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 거고요. 내 몸의 농도는 다시 어떻게 될 거야? 점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물을 마셔서 내 몸의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오줌을 통해서 물을 배설하면서 내 몸의 물의 양을 줄이는 이런 과정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삼투압 아니면 뭐 양 이런 얘기를 써요. 이해됐죠? 자, 이건 다시 적어야 되겠네. 야, 그래서 이게 세뇨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신장이라고 바꾸게요. 신장에서 물의 제로스를 촉진시키는 거고 밑줄 그으세요. 홍파식 표적기관입니다. 여러분 항인력 흐름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리포트에서 안 좋고 꿀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수업하는데 숙제 해와야 되지, 그치? 아무도 안 하잖아. 예? 아, 인생 부상이다 이 개놈들아. 야, 이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적어볼게요. 자, 소금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혈장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혈장삼투압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오줌한테 물 야, 물 뺏어 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뺏어 와야 돼, 안 뺏어 와야 돼, 지금 상황. 소금 먹었어. 완이야, 뺏어 와, 안 뺏어 와? 그래서 와요. 너 완이야, 지금 물어봐. 아니요. 완희, 많이. 동생. 아니. 아, 난 너 진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사문을 물어보지 않아. 마이쮸를 처먹지 않는다. 그냥 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요. 그냥 너 나머. 너 나랑 같이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제가 마음에 들어. 들어요. 네가 마음에 드는지는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오줌한테 물 안 뺏어와야 되죠. 아, 뺏어와야 되죠, 여러분. 지금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ADH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세뇨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흡수하니까 세뇨관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덩달아 체액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혈장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오줌한테 물을 뺏어와 안 뺏어와 지금? 뺏어오잖아. 그럼 혈장삼투압 내 몸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혈장의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됩니다. 사실 이거 여기 적어놨던 거예요. 체액량. 여기다 한 번 더 적어 같이 보려고. 야, 그 다음에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오줌은 물이 뺏기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줌의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물을 뺏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지잖아. 이거에서 이거하고 이거에서 이거하고 이거에서 이거하고. 그래서 좀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래프 문제로 출제되면 이게 좀 헷갈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건데 기준은 쌤이 아까 그랬잖아. 이것만 생각하세요. 야, 오줌한테 물 뺏어와 안 뺏어.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자, 쌤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보면은 자, 일단은 B만 볼게요. B만 보면 여러분 이과생이라면, 무릇 이과생이라면 그래프 해석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X축과 Y축에 있는 변수는 확인을 해야겠죠. 현재 혈장삼투압에 따른 ADH의 농도를 본 거니까 내 몸이 얼마나 짠지에 따라 ADH가 얼마큼 분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 내 몸이 짜면은 오줌한테 물 뺏어와 안 뺏어와? 뺏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례하는 그래프가 당연히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쌤 근데 비기준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뒤진 거예요. 너무 낮아서. 오케이? 이거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B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때 쌤이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현재 B는 정상이고요. 정상. A하고 C는요. 각각 정상인보다 혈액량이 증가 또는 감소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인에 비해서 혈액량이 좀 늘어나 있거나 줄어들어 있는 상태야. 오케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얘들아 봐봐. 오줌한테 물 뺏어 안 뺏어만 생각하면 된다고. 봐봐. 똑같은 혈장삼투압일 때 B는요 AH 분비량이 이만큼이죠. 그럼 야 오줌한테 물을 이만큼 뺏어오는 거야. 이만큼. 근데 똑같을 때 C는 얼만큼 뺏어와요? 이만큼 뺏어오고요. A는 얼만큼 뺏어와요? 이만큼이나 뺏어와요. 자, 많이 뺏어와야 되는 A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많이 증가할까요? 감소입니다. 감소. 왜? 혈액량이 적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뺏어와야 돼요. 오줌한테 물을. 왜냐면 맞아요. 많이 뺏어야 되는 거.
뭔 개소리예요 이게. A가 혈액량이 많다고 치면 어. 삼투압이 우리 똑같이 많은 거니까. 3초합이. 삼투압이 일정하다. 어. 물도 많이 빼서야 기속이 딱 되는. 아니 동일 3초합이에요. 동일 3초. 네. 동일 3초. 얘가 지금 물의 양이 많은 상태야. 혈액량이 많으니까. 맞아? 그럼 오줌한테 물을 많이 빼서오면 혈압이 더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더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오줌한테 최대한 물을 덜 빼서 와서 오줌이 그 배설을 최대한 많이 해야지만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몸에 피가 많으니까 많은 만큼 좀 덜 빼서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라고 얘가 혈액량이 감소하는 상태고. 이해돼요? 나머지는 이해돼요? 너무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볼 건데요. 다들 자신만만하게 오줌한테 물을 뺏은 능력만 기억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건데 이 새끼가 이해못한 거야 지금. 너가 지금 분위기를 망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요. 요거는 쌤이 여기 위에서 조금 몇 가지를 적고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봐봐.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물 섭취를 한 상황입니다. 물 섭취. 그러면 혈장 상태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제. 아이씨, 되겠는지. 혈장 상태가 떨어지겠죠. 보여 이제? 너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앉히기 전에 너 일로 와. 너 다음 시간에 진짜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는데 여기는 안 칠 거야. 진짜 올 거야? 와. 최대한 들을 부담스럽게. 오늘 너의 아이를 이로 바꿔보자. 아니 여기로 오든지 여기 앞으로. 잘 보이죠? 자 어쨌든 물을 섭취하면 내 몸의 짠 정도는 떨어지겠죠. 희석이 됐을 테니까 내 몸이. 맞아요? 그럼 ADH 오줌한테 물 뺏어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ADH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럼 쭉 따라가서 혈장 삼투압이 이제 얘가 세뇨관에서 물 제흡수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니까 오줌의 양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줌의 양이 많아지고요. 맞습니까? 파란색 잘 보세요. 파란색. 이해 안 돼 이거? 이거 돼?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오줌의 짠 정도는 떨어지게 돼요. 맞죠? 오줌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점차 오줌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올라가게 되고요. 혈장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이해됐어요? 자, 이때 밑에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적은 과정을 그래프로 한 번 더 표시해 본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마셨을 때 시간에 따라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봐봐 얘들아. 내가 물을 마셨어. 그럼 물 마신 상황에서 오줌한테 물 뺏어올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ADH 분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기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오줌한테 물을 안 뺏어오니까 오줌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줌 삼투압. 이해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현재 오줌의 양은 많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오줌 배설을 계속 많이 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혈장 삼투압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제 ADH를 그러니까 오줌한테 물을 더 빼서 안 뺏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ADH 분비량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때쯤 돼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오줌의 삼투압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뺏어오기 시작하면서. 인성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쌤이 여기 그래프에다가 뭘 하나 더 그려볼 거냐면 오줌의 양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해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오줌의 양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너네를 헷갈리게 만들어 볼게. 내가 잘 봐.